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6월 10일 일요경마 입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성 자체가 좀 빡빡하게 갑니다. 부산 중계 레이스도 출전 두수는 단촐해 보이지만 의외로 좀 혼전 경주,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여러 개 레이스가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경마에서도 강민이 좀 진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오늘 일요 경마 상당히 재밌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4, 8, 10, 11, 4, 8, 10, 11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6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역시 좀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A형 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이 관심마는 4마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번마 IM 위너, 6번마 탐나 여신, 9번마 아쿠아스톰, 그리고 11번 마하승리, 1번, 6번, 9번, 11번, 1번, 6번, 9번, 11번 이 4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일 배당판도 보면 1번, 6번, 9번, 11번 이렇게 4마리가 팔릴 것 같아요. 8번만 용의주도는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용의주도는 4월 1일 경주에서 강민이 10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봐요. 이거는 뭐 1200이 유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용의주도 같은 건 뭐 인기마로 팔리면은 이런 거는 세게 읽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6번, 9번, 11번 이 4마리가 모두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봐요. 일단 1번 IM 위너는 직전에 1300을 거리 적응을 못했지만 오늘은 1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또 줄어든 경주 거리가 너무나 유리한 조건입니다. 직전처럼만 뛰면은 1200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림으로 보는 거죠. 1번 게이트 초반 선행이 가능하고 7번은 탐나이시는 직전에 17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요. 역시 막판 뚝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 경합에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던 그 내용 1200이 적정거리라고 보고 9번만 아쿠아스톰은 직전에 그 뚝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직전 경기는 그 불량도로 해서 투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깡바닥에서 날라오는데 야 진짜 뭐 쌈팍한 투입이 뭔가 한번 제대로 보여줬던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걸음이 힘이 찼다고 판단됩니다. 1200 경주 거리도 여기서는 또 되는 말로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다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놈을 놓고 배팅을 하더라도 11번 마승리는 여기서는 배팅권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27일 경주에서 과다 채찍으로 뽕을 뽑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 말타는 거 보니까 뭐랄까 이게 걸음이 변했다고 해야 되나 걸음이 터졌다고 해야 되나 직전 경주 보면은 그 선행마가 선행을 끌고 2착 싸움에서 다 뭐 고만고만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월등하게 치고 나오면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 마승리는 1200 경주 거리는 상대적으로 또 불리한 조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승리는 여기서는 뭐 또 되는 말로 그렇게 보는데 일단 1번, 6번, 9번, 11번 인기마 4마리 중에서 11번 마승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두면서 공략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2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어설프게 팔릴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바마 정글비트는 이게 3월 3일 날 데뷔전에서 이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에요. 그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어쨌거나 1번 게이트 선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무너졌는데 3착으로 승부한 마필입니다.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선행이 안 되고요. 쫓아가야 되는데 물론 쫓아가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승군전의 인기마다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6번마 플라잉 조이도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정말 뽕을 뽑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 경주도 보면 이게 뭐 여기저기서 간다고 아주 그냥 뭐 배당팔에 개바람이 불었습니다만 인기 2위로 팔렸죠. 그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뭐 제가 책임지고 꺾으면서 그때 더디존 강토 많은 대가리니까 더디존 5.7배 뭐 한방 맞건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8번마 한생글로리가 작년 12월 달에 2차 입성을 하고 지금 공백이 길어졌는데 작년 12월 달에도 8.7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백이 길어졌는데 재검 내용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보여줬던 그 내용 그게 정말 뽕을 뽑았던 그 내용이거든요. 열악감은 뭐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 길어졌고 부담장 늘었고 인기마로 팔리고 이런 거 뭐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말이고 고배당을 노릴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있는 1번 에버에이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미 27전을 뛰었고 뭐 더 이상 뭐 능력을 끌어내기는 사실 좀 능력을 기대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최근의 경주를 보면 이게 한계를 보이질 않은 거예요. 3월 11일 경주 3차까지 왔을 때도 그때 2착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깨진 거거든요.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직전 경주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이 에버 A1이라는 마필이 최근에는 이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선행마거든요. 원래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질 못해서 예전에 뭐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갔던 그 말이잖아요. 에버 A1이.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면서도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을 것 같아요. 한 5위권 6위권 뭐 이렇게 팔릴 마필이 아닌가 싶은데 1번마 에버에이원도 여기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요거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 이 관심마로서는 이 1번마 에버에이원 1번마 에버에이원을 고배당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게이트 12마리 꽉꽉 채워 출전하고 있는데요.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팔릴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3번마 내각 끝판왕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인기 2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예요.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상대 선행마가 또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3번 내각 끝판왕도 충마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외곽에는 12번마 천몽이라는 마필이 외곽이지만은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너무 예민해요. 너무 좀 겁이 많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 경주를 보면 그때 2세 신마 경주였는데 막 결승선에서 그 그림자에 막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강민이 뭐 적중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또 결정타는 나오질 않고 이게 뭐 선행을 좀 해야 더 뛸 수 있는 마필로 보는데 게이트 외곽에서 인기마로 팔리는 건 좀 조심스럽죠. 6번마 백투백이라는 마필이 3월 11일 경주에서 그때 좀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강민이 그냥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3월 10일 날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지고 직전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이 불었는데 그 고안 적축술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 거세하고 좀 다릅니다. 고안 적축술은 거세는 그냥 뭐 요즘은 간단하게 하잖아요. 레이저로 하고 막 그런데 고안 적축술은 이 마취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수술 과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여파로 직전 경주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문세영 기수 안장이면 더 뛰어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쪽에 2번마 승리나래를 주목을 합니다. 이 3월 11일 경주에서 그때 결승선에서 그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재결을 보니까 이 안장이 밀렸더라고요. 그 안장이 밀렸으면 그 정도 뛴 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4월 8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인데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그래서 2번마 승리나래를
2번마 승리 나래를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뭐 3번, 12번, 6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2번마 승리 나래도 여기선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마 승리 나래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4경주와 5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원래는 이번 경주가 16마리가 출전 예정이었어요. 근데 다른 1군 경주가 깨지고 지금 5군 경주가 2개로 분할이 됐는데, 강민이 주중에 이번 4경주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승부를 봐야 되겠다, 여기는 무조건 배당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아주 째려보고 있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분할이 되면서 5경주로 가지 않고 이번 4경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강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출전 두수가 좀 많았더라면은 좀 더 두둑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뭐 이 정도 편성에서도 충분히 배당은 엮일 수가 있어요. 아마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세영이 5번마 재롱이가 아닐까 싶어요. 재롱이 직전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 재롱이는 정말 직전 경주는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잘 탈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3월 18일 경주도 보면은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4월 14일 경주도 그냥 약한 외곽을 두니까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롱이 같은 마필은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전개 상황에 따라서 전력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마 재롱이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8번마 정상돌풍도 3월 24일 경주에서 충마로 놓고 6.1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배낭판에 바람만 불다 깨졌거든요. 경주 전개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안쪽을 파면서 잘 풀었어요, 전개를. 그럼에도 깨졌는데 거리 적응에 대한 거리 적성은 또 좀 조심스러운 1300m를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바로 가겠습니다만은 충막감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좀 강민이 아주 찐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단촐한 편성이지만은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데요. 3번마 쏜살같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에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 쏜살같이가 최근에는 이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 쏜살같이가 예전에 선행 출하이도 했었던 마필,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빨랐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 앞선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원래는 이 중속이 있어요. 스피드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쏜살같이는 오늘은 바닥 추입이 아니고 선입권까지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쏜살같이도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갈 마필, 확실하게 여기서 안 빠진다라고 확신하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충마가 없는 편성으로 봐요. 외곽에는 11번마 유성 스피드가 직전 경주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주인공 기수 안장이고요. 근데 일단 1000m 동일거리 1000m 뛰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이 일단 어렵다고 보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전개죠. 그래서 11번 유성 스피드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5번마 슬불리는 최근에 정말 쥐어짠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이 3월 16일 경기에서 강민이 8.2배짜리를 압축 막거를 때려 먹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기는 뭐 배당판에 바람만 엄청나게 불고 또 열심히 간 거예요. 이빠이 가서 깨진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그래서 5번 슬불리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배당번호서는 안쪽에 1번마 리턴 오브 더 킹이 1번 게이트 들어왔어요. 직전엔 출전 공백도 길었는데 이제는 뭐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고 1번 게이트 기습적으로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 2번마 투투 킹덤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1번 게이트 선행을 깠죠. 근데 그 전에 4월달 경주 보면은 또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였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뭐 앞뒷방이 다 있기 때문에 내선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2번 투투킹즈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시고요. 3번마 슈퍼 이글이 가문이 이 마필을 아직도 포기를 못해요. 지금 27전을 뛴 마필이긴 하지만은 3월 16일 경주 술불리와 같이 뛰었을 때에 그때 술불리에게 큰 착차로 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부담 중량의 변동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술불리보다는 3번 슈퍼이글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 슈퍼이글이 3월 16일 경주를 보면 그때 발주가 좋지 못했죠. 방해를 받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끝걸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3번 슈퍼이글은 여기선 조금 덜 팔릴 것 같은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좀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3번마 슈퍼이글을 우선 주목하는 데 있고요. 고배당 마필로서는 1번마 리턴 오브 킹과 2번마 투투킹즈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복병마들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4경주와 5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이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좀 한결 가벼워진 그런 느낌인데요. 7마리 출전에 뭐 크게 대박 배당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 좀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햇살 왕자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뭐 편성을 이렇게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직전 경주 보면 정말 3위권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꽃 전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 그게 전부라고 봐요. 3월 24일 경주에서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5번 햇살 왕자로 충마로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6번마 새벽장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를 끌어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7번마 먼데이버니가 최근에는 이 추입력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게 선행마거든요. 데뷔 초에는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예전에도 강민이 뭐 요거 충마로 놓고 또 적중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추입으로 각지를 주행수성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이게 복귀를, 작년 봄에 휴양을 가서 작년 가을에 복귀를 한 이후로 계속 지금 쫓아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선행마거든요. 먼데이버니도 최근 경주 쫓아가면서 한 발을 더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배당도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한 인기 3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으네요. 먼데이머니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2번마 곤솔을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곤솔이 취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출전 두수가 많을 때는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7마리 출전이기 때문에 뭐 꼴등으로 쫓아가봐야 7번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곤솔이 취입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충분히 이번 경주는 곤솔이 취입을 날라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2번마 곤솔을 배당마로 주목을 합니다. 5번, 6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편성을 잘 만난 2번마 곤솔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사실 이번 중계 레이스 2경주도 강민이 좀 손이 근질근질거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분명 배당은 좀 엮일 수가 있는데 현장감을 살리면서 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뭐 7번마 어퓨어 굿맨이랄지 또 3번마 핫해, 2번마 신비한 바람, 뭐 이렇게 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어퓨어 굿맨은 직전 경기에서 정말 이빠이 간 겁니다. 아주 이빠이 가서
그 사착에 머물렀던 것이 그게 전부라고 봐요. 직전 경기는 강민이 새로운 바람을 놓고 타고난 질주에 또 27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고요. 3번은 하태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참 진짜 쥐어짠 겁니다. 쥐어짰어요.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소스가 막 날아다녔던 그 내용인데 강민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개우지코지를 놓고 스위트 메모리를 39.9배를 적중을 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승군전에 연투를 때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뒤로 돌려놓고 공략했는데 오늘도 배당판 바람 불겠고 2번만 신비한 바람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야 이런 마필 지금 다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이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리죠. 이런 거 지금 다 충막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 소중한 인형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강민이 여기서 좀 계속 그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이 9번마 레이첼이에요. 제가 이걸 직전 경기에서 이 레이첼이 2차 입상을 들어오면서 강민이 진짜 완전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정말 제가 좀 열이 받았던 그 내용이거든요. 직전 경주가 퍼펙트 보스를 놓고 스타라인을 주력으로 때렸는데 이 레이첼이 2착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레이첼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강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첼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게 데뷔전부터 강민이 때려 먹었던 마필이고 이 말에 대한 사유를 알고 있어요. 특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마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그렇게 내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착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레이첼은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원래는 그 데뷔 초에는 선행마였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그냥 외부형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통째로 그냥 까먹었던 말입니다. 아끼고 자시가 없어요. 직전에 고배당이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자력으로 고배당을 입상을 한 거기 때문에 레이첼은 한 번 더 뛰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은 가능성 있는 마필 여러 마리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9번 레이첼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좀 노릴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레이첼을 우선 주목하는 관심마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6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이 3번마 2000쌀 때문에 그래요. 3번마 2000쌀 아마도 배당판에 강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직전에 코리안 더비까지 출전했던 마필이고 코리안 더비뿐 아니라 작년에 2세마 경기 브리더스컵이라든가 경기 도지대회라든가 좀 2세 마필 때부터 큰 대상 경주를 출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의심 없이 팔리죠. 또 1300m가 적정거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강민이 3번 2000쌀을 여기서 충마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로 공략할 생각이에요. 3월 24일 경주를 보면 그때 2착 입상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그리고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여력감은 없었어요. 그 정도가 이마필의 전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2000쌀은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외곽의 9번은 희망 포인트가요. 직전에 충마로 놓고 7.4배를 적중했는데 사실 이 희망 포인트는 원래 토요경마에 출전하려고 했었어요. 토요경마의 그 1200m 레이스 토요경마 6경주가 1200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출전 도수 미달로 깨져버렸죠.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번 경주로 1300m로 좀 밀려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희망 포인트는 몰에 대한 적응력도 좋고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희망 포인트도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번 6경주는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높고 때릴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선 한 3, 4위권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이번 3경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산 중계 경주가 대체로 이렇게 좀 난타전 경주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3번마 위니윙과 4번마 스타라인 요 두 마리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로 팔립니다. 그리고 뭐 5번마 그랜드 환호도 팔리고 막 그럴 상황인데 3번마 위니윙이라는 마필은 1200m는 이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1000m에서 잘 뛰었어요.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2월 23일 경주에서 1200에서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고 또 작년 9월 달에도 이게 1200에서 배낭파 바람만 불다 깨졌던 마필이잖아요. 오늘 부담 중량까지 늘었다. 3번 위니윙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4번마 스타라인이 직전에 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승군전이에요. 그리고 직전보다 페이스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4번 스타라인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5번마 그랜드 환호가 직전 경기에서 배낭판 바람을 불고 깨졌는데 좀 너무 무기력하게 개바닥을 쓸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셨던 4월달, 3월달, 2월달의 그 상승세가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뭐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이것도 충막감이라고 보기는 좀 조심스럽죠. 이런 마필 말고 7번은 신천여망이 이미 40전을 뛴 마필입니다. 한계를 드러낸 마필이죠. 전적만 놓고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반짝 살아나는 걸음이 나쁘지 않아요. 3월 달에 3착, 3월 2일 날 인기 순위 10위였을 때 3착, 4월 20일 경주 3착, 직전 경주도 3착. 근데 3착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요. 상당히 내용이 있어요. 직전에도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줄어든 경주 거래가 이 마필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7번 신천여망은 여기서는 충분히 좀 배당마로 노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2번마 위닝 넘버도 이거 강민이 참 여러 번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입니다. 5월 4일 날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고 또 4월 8일 경주에서도 인기 6위에서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고 4월 20일 날도 제가 노렸던 마필이죠.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는 또 짧아요. 그래서 1200, 1300m가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직전에는 뭐 1600에서는 완전히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꺾었지만은 오늘 다시 줄었기 때문에 2번 위닝 넘버까지도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7번을 놓고 아예 7번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7 놓고 뭐 2번 위닝 넘버까지도 7번, 2번까지도 충분히 엮여 들어가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관심 많은 7번마 신천여망을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 마필이 몇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이 4번마 엘카가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거는 뭐 살아나는 걸음발이 정말 좋아요. 이 3월 달에 데뷔전에서 무기력하게 깨졌는데 그때는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고 그냥 쳐졌고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연투를 때리고 있거든요. 뭐 승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번마 엘카는 모래를 맞지 않으면 더 뛰는 마필인데 오늘도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그림이고요. 2번마 우먼볼트는 4살짜리예요. 4살짜리 앞말인데 데뷔가 많이 늦어졌죠.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게 원래 좀 55조에 있다가 또 46조에 있다가 또 25조로 갔다가 또 뭐 51조로 결국은 왔는데 뭐 무조건 강공이죠. 뭐 4살짜리 아끼고 자식 없습니다. 근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또 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우먼볼트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요. 1번만 뉴 하이타임을
여기서는 반드시 좀 노려야 될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3월 25일 날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꺾었고, 또 3월 10일 날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단 말이에요. 왜 꺾었냐면 강민이 뉴 하이타임이라는 마필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5월 달에 강민이 그 리틀 엔젤스라는 마필에게 붙여가지고 33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적이 있어요. 뉴 하이타임을. 근데 그때 당시에 뉴 하이타임이 외곽을 뺑글 돌면서도 입상을 한 거거든요.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외곽을 계속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그러니까 뉴 하이타임이 입상을 하려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어요. 그런데 직전 경기 보면 상대 선행마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안쪽 게이트 조건이 좋지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독땡입니다. 독땡. 모래를 맞지 않고 그냥 독땡이에요. 그래서 1번 뉴 하이타임은 여기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원래 이게 뉴 하이타임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 예정이었던 마필은 아니고 토요경마에서 그 6경주에 국산마 1200을 출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경주가 4마리밖에 출전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깨졌거든요. 깨지면서 지금 혼합 경주로 나왔는데 오히려 더 잘된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1번 뉴 하이타임은 여기서는 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곽이 10번마 클리어도 문세영 기사 한 장이기 때문에 좀 더 띄워줄 가능성은 있고, 뭐 9번마 새로운 미션도 뭐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거 뭐 현장까지 고민하겠고요. 1번 뉴 하이타임 관심 많은 1번마 뉴 하이타임을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오늘 1호 부산 중계 레이스가 이렇게 좀 혼전 경주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4경주도 그렇고 5경주도 또 뭐 6경주까지 출전 수술은 단촐해 보이지만은 조심스러운 그런 살얼음을 밟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져요. 이번 4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1번마 피스토어가 1번 게이트 정말 잘 뽑았어요. 뭐 최적 전개가 그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3월 23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10배짜리를 또 압축 승부로 막거를 적중했고 직전 경주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죠. 그래서 뭐 오늘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기 때문에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근데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1번 피스토어를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여러 마리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마 최강 썬더는 최근에 상승세 정말 좋아요. 근데 오늘은 순군전이라는 부담은 있고 외곽에 8번마 백아원이 뛰었던 최근 경주는 편성 자체가 정말 강한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 강한 편성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거예요. 직전 경기는 뭐 상대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거고 4월 20일 경주도 7.4배 압축 막거를 적중했는데요. 안쪽 게이트 들어왔으면은 이걸 뭐 대가리로도 놓고 가겠습니다만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이번에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7번마 오룡이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이고 6번마 조이풀 스토리 6번마 조이풀 스토리가요 직전에 승군전에 그냥 뭐 대충 타고 말았던 마필인데 1600보다는 1300m가 이 마필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 조이풀 스토리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어쨌거나 이번 4경주는요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야 되겠는데 배당마로서는 6번마 조이풀 스토리를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 깜빡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인기연의 4번마 우라칸이 아닐까 싶어요. 2번마 에클레뷰티와 5번마 서울의 별, 6번마 승자의 미소 상승세를 타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이고 직전 승군전도 무난하게 극복을 했던 우라칸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이 이 4번 우라칸을 여기서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물론 현장 변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접어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4번 우라카는 원래 이 1400m 출전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1200m 토요경마 6경주에서 1200m의 출전 예정이었는데 출전 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주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1400m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막감은 아니라고 봐요. 직전 경주 입상을 성공하는 건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근성은 굉장히 좋았는데 여력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 우라칸이 여기선 부러지는 그림에서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8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강민이 데뷔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려요. 무조건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맞건 강하게 조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8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마 블루플래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전 경주는 1900m의 첫거리 도전에서 승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거예요. 근데 이 블루플래그라는 마필이 데뷔 초부터 코리안 오쿠스의 출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도 그 오쿠스를 겨냥을 해서 1900m에 일부러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뭐 무기력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한 집에서 출전했던 말이 있었는데, 하늘누리죠, 하늘누리. 하늘누리랑 이 19제에서 한 집에서 출전하면서 블루플래그가 선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도 일부러 하늘누리를 보내주고 쫓아가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 블루플래그가 오크스를 기대하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19점 마방에서는 지금 뭐 3세 그 앞말 잘 나가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썬데이죠, 썬데이가 있으니까 블루플래그도 여기서 뭐 최선 강공은 필연입니다. 아끼고 자식은 없죠. 근데 이게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1번은 우주대왕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지닌 마필인데 늘어난 경주거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3번은 에이스 돌풍은 계속해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째려보고 있는데요. 4월 27일 날은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지만 또 직전 경주는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고, 에이스 돌풍도 이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직전에 워낙 편성 자체가 좀 빡빡했어요. 2번마 파크맨이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 강민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1800은 안 되는 말로 봤는데 3월 23일 날 또 3월 2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경주거리 줄어들었을 때 실전 막건으로 노렸다가 직전에 최근 두 번의 경주 1800에서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말이거든요. 야, 근데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그 로카드 세븐 교학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앞서서 그냥 선입으로 그냥 끝나는 그 상황에서 3착으로 올려오는데 파크맨이더라고요. 직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이번 파크맨 1800에 대한 거리 경쟁력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2번 파크맨 오늘은 뭐 찬스네요. 보니까 찬스. 2번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놓고 1번, 3번, 4번. 이 놓고 1번, 3번, 4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문세영 기수의 2번마 러브잇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데 뭔가 좀 결정타가 한 발이 항상 부족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도 그렇게 뭐 넉넉한 모습은 아니고요.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죠. 5번마 심플라이프는 4월 8일 경기에서 강민 충마로 놓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한방 맞건 인정하고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금지 약물 검출 우려로 제외를 시켰고,
오늘 지금 외산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도 글쎄 이것도 뭐 총막감이라고 보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9번마 사려니위는 최근에 계속 복귀가 잡혀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였습니다만 안쪽으로 전개를 끌어가면서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인데 작년 12월 달에는 그때 스타트 나오면서 막 그 문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스타트가 안 되면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그런 복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9번 사려니민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강민이 좀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이 6번마 시카고 아트예요. 직전 경기도 고배당을 노렸다가 3착에 머물렀는데 직전에 강민이 왜 이걸 고배당을 노렸냐면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김용규 기수가 탔을 때에 강민이 이거를 로드힐하고 동반 이상했을 때 100배가 넘는 102.3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보면 몸싸움에 밀리면서 제대로 좀 전개가 안 풀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시카고 아트가 초반에 선행을 노렸다가 실패를 하고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코파기 전개를 하면서 입상을 한 거예요. 1700에서. 근데 최근 경기 보면 외곽에서 자리도 못 잡고 막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안 봤지만은 직전 경주는 1300 줄어든 경주거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1300입니다. 김정준이라서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는데 정준이가 한번 직접 타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봐요. 6번 시카고 아트를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은 2번, 5번, 9번이 되겠습니다만은 배당마로서는 6번마 시카고 아트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부산 중계 6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참 재미가 있었어요. 이번 경주는 좀 현장까지 가면서 좀 때릴만한 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경주를 보면 인기마로 팔리고 헛바람만 불다가 깨지는 마피들 그런 놈들이 지금 여기 여러 마리가 보이고 있어요. 일본 동방대로가 작년 그랑프리 대상 경기에서 폭탄을 터뜨렸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인기 2위로 팔렸어요. 제가 완전히 비웃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완전 코미디다. 그리고 완전히 꺾었는데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그냥 깨져버렸죠. 60kg의 핸디캡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 부담 중량이었죠. 그 뒤로도 계속 인기바로 팔려. 직전에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좀 불안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뭐 아이언 트레인이 직전에 입상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2군 레이스였을 때도 2군에서도 맨날 개바람만 불다가 깨지는 그런 마필이었고 5번마 각별한도 4월 22일 경주에서 정말 배당팔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는데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각별하는 책임지고 그냥 완전히 꺾었던 그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배당팔에 헛바람만 많이 불고 깨졌는데 직전에도 완전히 꺾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좀 불안한 인기마, 거품 인기마를 계속 꺾었던 인기마필들이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려요.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좀 배팅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7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이라는 마필이 이 1월 21일 경주에서 마체중이 21kg가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 마방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컨디션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게 30조에 있다가 이적을 한 거잖아요. 30조에서 지금 13조로 마방을 이적하면서 1월 21일 경주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3월 4일 경주에서도 워낙 앞선이 좀 빠른 페이스에서 의지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좀 노렸는데 직전 경주는 그 뭡니까? 그 챔프라인이죠. 챔프라인이 그냥 계속 외곽에서 갖다 비비면서 제대로 좀 능력 발휘가 안 됐던 오버페이스로 말렸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고 해서 조금 덜 팔릴지 모르겠어요. 최근 그래프가 계속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좀 덜 팔리거든요. 근데 지금 디퍼런트 디멘션은 사이즈가 여기선 한 수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디퍼런트 디멘션이 오늘은 디퍼런트 디멘션이 선행을 가도
압박을 하고 들어갈 마필이 없어요. 뭐 오버마 각별한이 한 2반매 붙겠고 뭐 그레이트 킹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 붙을 텐데 디퍼런트 디멘션이 너무나 편한 선행이죠.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는 마필이고 또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 7번은 디퍼런트 디멘션은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을 가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이번에는 돈다. 7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7마리 단순한 편성이지만은 의외로 배당이 좀 짭짤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노림수를 둘 만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은 7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을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8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와 11경주 둘 중에 어느 레이스를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 11경주가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10경주도 거의 뭐 메인급으로 공략해볼 가치는 충분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10경주는 터집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어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배당이라는 것은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거든요.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볼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배팅 강도를 올리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는 2번마 히비키, 5번마 정상오름, 또 뭐 8번마 농번대로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말이 없어요. 2번마 히비키는 이거는 데뷔 초부터 정말 기대치가 상당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제가 이거 데뷔 전부터 아마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마필의 목의 쪽 혈통을 올라가다 보면 이 퍼스널 엔샤인이라고 13전 전승을 했던 전설적인 말이 있어요. 그 혈통적인 잠재력은 뭐 대단한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야, 이거는 진짜 너는 혈통값 못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1억 2천만 원짜리 비싼 마필이고 무조건 강공은 필연이지만 제가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거기까지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던 마필. 이번만 히비키를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자, 이번 10경주는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안 빠지는 대가리겠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근데 좀 이렇게 전력이 기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고 인기마와 붙여들어도 배당은 나오지만은 인기마들이 모조리 부러진 상황에서는 이건 대박 배당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도록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경마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진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놓고 때릴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좀 어설프게 배당볼에 헛바람을 불어준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뭐 3번마 진격의 티라노와 5번마 스타켓, 6번마 이겨주마, 또 9번마 해피보이,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볼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은 강민이 노리는 충마가 아닙니다. 3번마 진격의 티라노는 직전에 인기마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었을 때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요.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3월달, 12월달 경주를 보면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그때는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직전에 조금 페이스가 빨라져 버리니까 그냥 쫓아가다가 깨져버리는 그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3번 진격의 티라노도 여기서 충마값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5번마 스타켓이 4월 7일 경주까지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을 때 역시 강민이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뛰었던 그 경주 내용 자체, 그 페이스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전에 완전히 꺾었는데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려요. 뭐 충마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6번만 이겨주마는 직전에 대가리를 세워놓고 12.9배를 압축 막건을 조져 먹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근성을 보이는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력감은 전혀 없었어요. 오늘 승군전에 연투를 기대할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마필 충분히 놓고 하지 않습니다. 9번만 해피보이도 직전에 상당히 널널하게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가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 약했어요. 이런 마필들을 충분히 놓고 하지 않습니다. 강민이 여기서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고배당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걸음을 아껴둔 레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배팅 찬스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고 또 안 빠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강민의 관리마필이 있는데 인기대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이거는 뭐 배팅 찬스죠. 자, 마지막 11경주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6월 10일 일요일만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